여러분은 얼마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이 알매 확산이 당신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평온과 명확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당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당신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만들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훔쳐가고 당신을 배신하는 그 행동들. 당신은 몇 번까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은 공평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 번, 많아봐야 3번이면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 숫자가 4자릿수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특히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즘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적인 담론으로 흡수되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마치 양쪽으로 갈라선 테니스 경기처럼 말이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은 독이야. 당장 벗어나. 나르시시스트는 악마나 다름없어.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도망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버릴 핑계를 찾는 것뿐이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서 어른스러운 관계를 감당하지 못해. 결혼과 가정을 너무 쉽게 파괴하려고 해. 이러한 양극단의 주장 속에서 이 관계의 생존자들은 수년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당신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관계를 견뎌내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자책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몸과 마음의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한 끝에 이 독특하고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나르시시즘적 학대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안개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세상은 당신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편협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의 소통 능력 부족과 예민함 때문에 가정을, 소중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다니 여러분, 당신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재능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공감 능력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24시간 트라우마 상담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난의 저변에는 만약 당신이 이 어렵고 해롭고 학대적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탓이라는 잔인한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관계 조언가들이 관계는 상방과실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 당신의 실패라고 낙인 찍힙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주류 언론이나 전통적인 미디어는 나르시시즘적 관계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는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는 환상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아주 드문 일이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치부해버리죠. 이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전통주의적이며 솔직히 말해 기득권적인 입장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임없이 망가뜨리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그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질러 놓은 모든 것을 뒷정리해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낙인 찍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도 그 단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신, 기만, 투사, 수치심 주기, 부인, 합리화, 무시, 가스라이팅, 분노 폭발, 침묵 치료, 과도한 예민함. 이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묘사할 다른 어떤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은 다 달라.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지도 몰라. 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노력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요? 1년, 10년, 50년.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해왔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머물고 싶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직업적으로 존경하거나 필요로 하고 오랜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파괴적인 패턴을 인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나쁜 행동 너머에 있는 아주 작은 선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해가 될 때조차도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그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관계에서 해결이란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아마 충분한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결이란 결국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침묵시키고 수치심과 비난을 짊어지고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자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울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나타나고 계속 용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해리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현명한 조언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여집니다.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회에서 힘이 약할수록 당신은 나르시시즘적 학대에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멋진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세상에 독이 되는 관계란 없습니다. 맞서 싸우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용감하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라고 말할 때 평범한 우리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맥락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세대적 유행이며 나르시시스트나 독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불능으로 낙인 찍고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파괴적인 이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 없었다는 사실에 그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안전함을 느낄 수는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관계가 달라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며 수없이 되새기고 셀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넌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떠벌리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의해 상처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계에 의해 반복적으로 짓밟히고 부서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 관계에서 멀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행동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토록 소중했던 관계를 떠나거나 끝내고 싶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로운 관계는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경력을 망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며 건강을 해치고 재정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례한 직장 동료와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트라우마 유대와 배신에 대한 눈감음은 직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분노합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명확히 보고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완전히 떠나는 것임을 깨닫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과 미디어는 그런 고통스러운 결정을 쉽고 게으른 도피라고 매도하며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미디어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글을 읽게 된다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당신의 응원단이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치유의 과정의 일부로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최고의 옹호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질문은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숫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관계에서 몇 번이나 더 상처를 받아야 세상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괜찮다고 말해줄까요? 아마도 그 숫자는 무한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관계는 해결될 수 있다. 용서는 언제나 옳다. 모든 일에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그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것을 기꺼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전환점이 됩니다. 어쩌면 정해진 숫자란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저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된 진실을 다시 못 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무언가가 딸깍하고 꺼져버립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차갑고 명확한 깨달음입니다. 인간과 관계는 위험신호, 숫자, 체크리스트 같은 것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존재입니다.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때로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 거짓된 안전함과 사랑을 느끼기 위해 그 진정한 자아를 깊숙이 묻어둬야만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이고 조종적이며 일방적이고 병적으로 이기적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 명확한 렌즈는 당신이 현실을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박수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가장 큰 지지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여러분은 얼마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이 알매 확산이 당신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평온과 명확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당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당신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불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훔쳐가고 당신을 배신하는 그 행동들. 당신은 몇 번까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은 공평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 번, 많아봐야 3번이면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 숫자가 4자릿수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특히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즘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적인 담론으로 흡수되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마치 양쪽으로 갈라선 테니스 경기처럼 말이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은 독이야. 당장 벗어나. 나르시시스트는 악마나 다름없어.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도망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버릴 핑계를 찾는 것뿐이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서 어른스러운 관계를 감당하지 못해. 결혼과 가정을 너무 쉽게 파괴하려고 해. 이러한 양극단의 주장 속에서 이 관계의 생존자들은 수년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당신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관계를 견뎌내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자책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몸과 마음의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한 끝에 이 독특하고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나르시시즘적 학대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안개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세상은 당신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편협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의 소통 능력 부족과 예민함 때문에 가정을, 소중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다니 여러분, 당신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재능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공감 능력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24시간 트라우마 상담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난의 저변에는 만약 당신이 이 어렵고 해롭고 학대적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탓이라는 잔인한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관계 조언가들이 관계는 상방과실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 당신의 실패라고 낙인 찍힙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주류 언론이나 전통적인 미디어는 나르시시즘적 관계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는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는 환상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아주 드문 일이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치부해버리죠. 이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전통주의적이며 솔직히 말해 기득권적인 입장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임없이 망가뜨리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그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질러 놓은 모든 것을 뒷정리해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낙인 찍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도 그 단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신, 기만, 투사, 수치심 주기, 부인, 합리화, 무시, 가스라이팅, 분노 폭발, 침묵 치료, 과도한 예민함. 이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묘사할 다른 어떤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은 다 달라.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지도 몰라. 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노력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요? 1년, 10년, 50년.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해왔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머물고 싶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직업적으로 존경하거나 필요로 하고 오랜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파괴적인 패턴을 인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나쁜 행동 너머에 있는 아주 작은 선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해가 될 때조차도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그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관계에서 해결이란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아마 충분한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결이란 결국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침묵시키고 수치심과 비난을 짊어지고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자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울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나타나고 계속 용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해리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현명한 조언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여집니다.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회에서 힘이 약할수록 당신은 나르시시즘적 학대에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멋진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세상에 독이 되는 관계란 없습니다. 맞서 싸우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용감하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라고 말할 때 평범한 우리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맥락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세대적 유행이며 나르시시스트나 독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불능으로 낙인 찍고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파괴적인 이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 없었다는 사실에 그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안전함을 느낄 수는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관계가 달라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며 수없이 되새기고 셀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넌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떠벌리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의해 상처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계에 의해 반복적으로 짓밟히고 부서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 관계에서 멀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행동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토록 소중했던 관계를 떠나거나 끝내고 싶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로운 관계는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경력을 망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며 건강을 해치고 재정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례한 직장 동료와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트라우마 유대와 배신에 대한 눈감음은 직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분노합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명확히 보고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완전히 떠나는 것임을 깨닫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과 미디어는 그런 고통스러운 결정을 쉽고 게으른 도피라고 매도하며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미디어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글을 읽게 된다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당신의 응원단이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치유의 과정의 일부로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최고의 옹호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질문은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숫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관계에서 몇 번이나 더 상처를 받아야 세상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괜찮다고 말해줄까요? 아마도 그 숫자는 무한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관계는 해결될 수 있다. 용서는 언제나 옳다. 모든 일에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그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것을 기꺼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전환점이 됩니다. 어쩌면 정해진 숫자란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저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된 진실을 다시 못 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무언가가 딸깍하고 꺼져버립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차갑고 명확한 깨달음입니다. 인간과 관계는 위험신호, 숫자, 체크리스트 같은 것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존재입니다.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때로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 거짓된 안전함과 사랑을 느끼기 위해 그 진정한 자아를 깊숙이 묻어둬야만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이고 조종적이며 일방적이고 병적으로 이기적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 명확한 렌즈는 당신이 현실을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박수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가장 큰 지지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여러분은 얼마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이 알매 확산이 당신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평온과 명확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당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당신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불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훔쳐가고 당신을 배신하는 그 행동들. 당신은 몇 번까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은 공평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 번, 많아봐야 3번이면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 숫자가 4자릿수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특히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즘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적인 담론으로 흡수되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마치 양쪽으로 갈라선 테니스 경기처럼 말이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은 독이야. 당장 벗어나. 나르시시스트는 악마나 다름없어.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도망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버릴 핑계를 찾는 것뿐이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서 어른스러운 관계를 감당하지 못해. 결혼과 가정을 너무 쉽게 파괴하려고 해. 이러한 양극단의 주장 속에서 이 관계의 생존자들은 수년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당신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관계를 견뎌내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자책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몸과 마음의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한 끝에 이 독특하고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나르시시즘적 학대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안개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세상은 당신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편협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의 소통 능력 부족과 예민함 때문에 가정을, 소중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다니 여러분, 당신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재능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공감 능력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24시간 트라우마 상담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난의 저변에는 만약 당신이 이 어렵고 해롭고 학대적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탓이라는 잔인한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관계 조언가들이 관계는 상방과실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 당신의 실패라고 낙인 찍힙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주류 언론이나 전통적인 미디어는 나르시시즘적 관계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는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는 환상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아주 드문 일이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치부해버리죠. 이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전통주의적이며 솔직히 말해 기득권적인 입장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임없이 망가뜨리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그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질러 놓은 모든 것을 뒷정리해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낙인 찍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도 그 단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신, 기만, 투사, 수치심 주기, 부인, 합리화, 무시, 가스라이팅, 분노 폭발, 침묵 치료, 과도한 예민함. 이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묘사할 다른 어떤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은 다 달라.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지도 몰라. 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노력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요? 1년, 10년, 50년.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해왔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머물고 싶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직업적으로 존경하거나 필요로 하고 오랜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파괴적인 패턴을 인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나쁜 행동 너머에 있는 아주 작은 선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해가 될 때조차도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그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관계에서 해결이란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아마 충분한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결이란 결국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침묵시키고 수치심과 비난을 짊어지고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자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울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나타나고 계속 용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해리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현명한 조언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여집니다.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회에서 힘이 약할수록 당신은 나르시시즘적 학대에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멋진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세상에 독이 되는 관계란 없습니다. 맞서 싸우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용감하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라고 말할 때 평범한 우리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맥락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세대적 유행이며 나르시시스트나 독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불능으로 낙인 찍고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파괴적인 이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 없었다는 사실에 그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안전함을 느낄 수는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관계가 달라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며 수없이 되새기고 셀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넌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떠벌리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의해 상처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계에 의해 반복적으로 짓밟히고 부서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 관계에서 멀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행동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토록 소중했던 관계를 떠나거나 끝내고 싶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로운 관계는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경력을 망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며 건강을 해치고 재정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례한 직장 동료와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트라우마 유대와 배신에 대한 눈감음은 직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분노합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명확히 보고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완전히 떠나는 것임을 깨닫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과 미디어는 그런 고통스러운 결정을 쉽고 게으른 도피라고 매도하며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미디어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글을 읽게 된다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당신의 응원단이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치유의 과정의 일부로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최고의 옹호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질문은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숫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관계에서 몇 번이나 더 상처를 받아야 세상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괜찮다고 말해줄까요? 아마도 그 숫자는 무한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관계는 해결될 수 있다. 용서는 언제나 옳다. 모든 일에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그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것을 기꺼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전환점이 됩니다. 어쩌면 정해진 숫자란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저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된 진실을 다시 못 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무언가가 딸깍하고 꺼져버립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차갑고 명확한 깨달음입니다. 인간과 관계는 위험신호, 숫자, 체크리스트 같은 것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존재입니다.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때로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 거짓된 안전함과 사랑을 느끼기 위해 그 진정한 자아를 깊숙이 묻어둬야만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이고 조종적이며 일방적이고 병적으로 이기적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 명확한 렌즈는 당신이 현실을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박수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가장 큰 지지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여러분은 얼마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이 알매 확산이 당신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평온과 명확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당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당신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불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훔쳐가고 당신을 배신하는 그 행동들. 당신은 몇 번까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은 공평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 번, 많아봐야 3번이면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 숫자가 4자릿수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특히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즘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적인 담론으로 흡수되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마치 양쪽으로 갈라선 테니스 경기처럼 말이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은 독이야. 당장 벗어나. 나르시시스트는 악마나 다름없어.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도망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버릴 핑계를 찾는 것뿐이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서 어른스러운 관계를 감당하지 못해. 결혼과 가정을 너무 쉽게 파괴하려고 해. 이러한 양극단의 주장 속에서 이 관계의 생존자들은 수년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당신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관계를 견뎌내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자책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몸과 마음의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한 끝에 이 독특하고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나르시시즘적 학대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안개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세상은 당신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편협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의 소통 능력 부족과 예민함 때문에 가정을, 소중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다니 여러분, 당신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재능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공감 능력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24시간 트라우마 상담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난의 저변에는 만약 당신이 이 어렵고 해롭고 학대적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탓이라는 잔인한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관계 조언가들이 관계는 상방과실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 당신의 실패라고 낙인 찍힙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주류 언론이나 전통적인 미디어는 나르시시즘적 관계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는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는 환상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아주 드문 일이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치부해버리죠. 이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전통주의적이며 솔직히 말해 기득권적인 입장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임없이 망가뜨리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그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질러 놓은 모든 것을 뒷정리해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낙인 찍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도 그 단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신, 기만, 투사, 수치심 주기, 부인, 합리화, 무시, 가스라이팅, 분노 폭발, 침묵 치료, 과도한 예민함. 이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묘사할 다른 어떤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은 다 달라.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지도 몰라. 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노력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요? 1년, 10년, 50년.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해왔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머물고 싶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직업적으로 존경하거나 필요로 하고 오랜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파괴적인 패턴을 인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나쁜 행동 너머에 있는 아주 작은 선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해가 될 때조차도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그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관계에서 해결이란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아마 충분한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결이란 결국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침묵시키고 수치심과 비난을 짊어지고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자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울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나타나고 계속 용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해리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현명한 조언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여집니다.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회에서 힘이 약할수록 당신은 나르시시즘적 학대에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멋진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세상에 독이 되는 관계란 없습니다. 맞서 싸우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용감하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라고 말할 때 평범한 우리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맥락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세대적 유행이며 나르시시스트나 독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불능으로 낙인 찍고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파괴적인 이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 없었다는 사실에 그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안전함을 느낄 수는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관계가 달라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며 수없이 되새기고 셀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넌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떠벌리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의해 상처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계에 의해 반복적으로 짓밟히고 부서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 관계에서 멀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행동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토록 소중했던 관계를 떠나거나 끝내고 싶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로운 관계는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경력을 망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며 건강을 해치고 재정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례한 직장 동료와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트라우마 유대와 배신에 대한 눈감음은 직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분노합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명확히 보고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완전히 떠나는 것임을 깨닫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과 미디어는 그런 고통스러운 결정을 쉽고 게으른 도피라고 매도하며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